빛나라 과학 지식. 오늘 우리가 빛내볼 과학 지식은요, 식물과 에너지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식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식물이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주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가 없어. 그래서 식물이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내야 할 과학 지식은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광합성은 그냥 말 그대로 광합성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요즘에는요 우리 친구들 책을 엄청 많이들 읽죠. 그리고 뭐 만화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은 과학 지식을 쌓아놓더라고. 유치원생들도 아는 광합성, 이제 우리는 중등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광합성이 뭐니? 식물이요 빛을 이용해서요 양분을 만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이제는 광합성이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합니다.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 물은 어디에서? 뿌리에서 흡수를 해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비대에너지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뭔가 작용이 일어나려면, 공장에서처럼 뭔가 일어나려면, 일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우리 사람은요 빛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식물은 빛에너지를 직접 이용합니다. 그래서 녹말,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왜 가로 열고 녹말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 처음에 만들어내는 양분은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물에 녹기 쉽다. 물에 녹아서 증산작용을 통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깝잖아. 기껏 만들었는데 빠져나가면 아까워. 그래서 이 포도당은 녹말의 형태로 전환되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검출을 해보면 녹말이 검출이 될 겁니다. 포도당이 만들어졌는데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포도당은 물에 녹기 쉽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가 같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산소를 만들어내면 본인이 몸에서 일부를 사용을 하고, 산소 같은 경우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뿜뿜 내뿜어주고요. 우리는 그렇게 뿜뿜 내뿜어준 걸 이용해서 숨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런 광합성,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 잘 정리해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는데? 아무 데서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나거든. 자, 엽록체라고 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동물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포 안에. 그런데 식물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엽록체가 가장 다른 점이었었죠. 이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엽록체라는 공장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 그 공장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빛에너지, 그 공장에 공급되는 재료가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알겠는가? 자, 여러분들,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무기물이라는 물질이 포도당이라는 유기물로 바뀝니다. 유기물로 바뀌어서 광합성이 이루어진다. 이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도, 동물들도 이걸 이용해서 살아가야 하거든. 그래서 식물에게 감사합니다. 늘 인사해야 돼. 우리가 못하는 거 얘네들이 해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이 엽록체는요, 식물의 잎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초록초록해, 그러면 엽록체야. 왜 얘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걸까? 여러분들 빛은요,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빛깔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빛깔을 다 포함해서 걔네들이 합쳐져서 백색인 건데, 그 중에서 초록색 빛만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잎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나머지 빨간색, 파란색 빛들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식물세포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로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다. 이게 바로 엽록체의 이야기하는 거죠. 엽록체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식물세포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고요. 빛을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이 엽록소 때문에 식물의 잎은 초록색이에요. 이거는 엽록소예요. 엽록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엽록체와 엽록소 조금만 구별을 할게요. 엽록체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색소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 엽록소는 누구를 흡수한다고? 빨강, 파랑빛을 흡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런 광합성 할 때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정리를 할 건데 아까 앞에서 이렇게 정리했잖아. 필요한 물질 물과 이산화탄소야, 생성물질 포도당 그리고 산소야. 요거를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문제를 낼 때 학교에서 문제가 나오고 할 때 뭐 이 과정을 막 식으로 옛날에 선생님은 이거 다 화학식으로 외웠었거든. 옛날 옛적이고 지금은요. 얘네들이 어디에서 흡수가 되고 어떻게 운반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요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볼까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자, 우선은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누구야? 빛 에너지가 되겠죠.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빛 에너지를 얻어요. 우리가 아니라 식물이지.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태양이 없으면 빛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광합성도 불가능하겠죠. 그래. 이 써니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이 살아가고 식물이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뿌리에서 흡수되는 물관을 통해 잎까지 운반되는 건 뭐야? 물관을 통해 운반되니까 물, 워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물이 꼭 필요해요. 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H2O로 쓸 수 있죠. 수소랑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식물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 물을 공급을 해주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합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 번째, 빛이 있을 때 공기 중에서 잎을 통해 흡수되는 건 누구?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CO2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구나 알아두시고요. 이왕이면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겠지. 이거 이 정도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뭔지를 알았어. 광합성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게 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광합성 결과 처음 생성되는 양분은 뭐라고 그랬지? 포도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뭐가? 그렇지,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포도당을 보면 가장 작은 단위예요. 한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물에 잘 녹는다. 그런데 잎에서는 광합성뿐만 아니라 증산작용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증산작용이 뭔데? 증산작용은요. 식물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 식물체 내 물,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바뀌어서 빠져나가거든. 근데 포도당이 물에 녹은 상태로 있으면 그대로 잘 빠져나가잖아. 기껏 만들어낸 거 다 빠져나가면 아깝잖아. 그래서 포도당은 무엇으로 바뀌어서 잎에 잠시 저장이 된다?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광합성을 하는 동안에는 야, 나 광합성 하느라 바빠. 니네 어디로 운반할 정신 없어. 그러니까 녹말로 좀 기다려 라고 했다가 밤이 되면 저녁, 밤이 되면 해가 지고 광합성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요.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서 어디로? 체관을 통해 여기저기 운반이 됩니다. 체관을 통해 여기저기 운반되어서 뭐 식물 활동에 식물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기저기 운반돼서 사용이 되거나 또는 저장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돼서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뿌리 식물, 씨앗에 저장하면 씨앗을 이용하고 과일에 저장하면 과일을 먹고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다음, 일부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되고 남은 것은 공기 중으로 뿜뿜 방출되는 거 뭐죠? 산소, O2가 되죠. 자, 산소를 방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산소를 방출해주면 우리가 감사히 사용을 해야겠지. 식물의 광합성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대단히 감사한 거야.
포도당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서 숨 쉴 수 있게 하잖아. 그래서 식물이 많이 필요한 건데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열대우림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뭐 어쨌든 자, 여러분들 광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생성되는지를 잘 기억해서 빛내주실게요.